자,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자, 요번에 세 번째 시간.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2강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의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뭘 공부했죠? 한국의 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피트 리스닝을 한번 해볼까요? 한국의 산에서 특징이 뭐였죠? 한국의 산은 해발 높이가 낮다. 높이. 해발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높이예요. 한국의 산은 평균적으로 높이가 낮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 한국의 산은 완만하다. 경사가 대체로 완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한국의 국가 영토, 그러니까 국토라고 하죠. 국토 중에 3분의 2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맥이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시간에 한국을 대표하는 산 중에 뭐가 있냐? 한라산이 있었죠.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는 곳이고, 그 제주도가 한국의 경치에 조금은 되게 이국적인 정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도 동남아시아적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북한 지역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기후 양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죠. 온도 차이도 심하고요. 그 제주도의 한라산에 휴화산인, 그러니까 그 화산 활동을 했던 산이 바로 한라산이다. 은하수를 잡을 듯이 높이 솟아있다라는 표현이라서 한라산으로 쓰였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라산의 여러 가지 풍광을 조금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과 저희가 나눠봤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산을 공부할 텐데, 한국의 산 중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셔야 되는 이 유학 기간 중에는 한번 가보는 게 좋은데,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산 중에 대표하는 거 지리산. 지리산.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 지리산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관광 코스로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그래. 저도 만약에 베트남을 놀러 가잖아. 그러니까 그 트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좀 아쉬운 게 그냥 이런 데가 페이머스예요. 이런 곳이 유명하니까 이런 곳만 가시면 돼요. 라고 해서 약간 스테레오타입으로 좀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이나 유럽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시는 여행객들도 조금 이렇게 정해진 코스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본격적으로 이 산을 못 가게 돼. 지리산을 못 갑니다. 특히 지리산은 한번 가면 한 2박 3일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그래서 여기로 관광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한국의 어떤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지리산을 가봐야 된다라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지리산을 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지리산은 면적 자체가 아주 넓네요. 면적이 이게 뭐야? 47만 1758km. 야, 이게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47만 1000이면은 벌써 그 규모가 한 도시 규모에 육박을 하네. 이게 도시 규모가 어느 정도 땅 크기인지 한번 비교를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36대 학생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게 서울이에요, 서울. 자, 서울특별시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서울특별시가 지금 면적이 뭐냐 하면은 605.02km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리산이
47만 1758km. 아, 엄청나죠. 아하, 잠깐만요. 서울이 6만 502km예요. 아, 다시. 이게 지금 소수점이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리산이 471.758km, 서울이,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서울이 605.02km래요. 자,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을 해보아도 이건 참 계산이 점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지금 이게 몇 배가 큰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보다도 많이 큰 거야, 이게. 네. 자, 면적이 엄청나요. 그래서 면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산악지대라고 해야 돼요. 지리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산의 입장이 아니에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까지 걸친 거예요. 한국에 보면요, 여러분, 동서로 전라남북도가 있고 경상남북도가 있는데 지리산이 유일하게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를 다 거쳤어. 그만큼 넓은 최대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이 명소도 되게 많아요. 지리산에는 천왕봉 일출, 노고단 운해, 반야봉 낙조, 세석의 철쭉, 벽소룡 달밤, 피아골 단풍, 연화봉 선경, 불일폭포. 폭포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강물이, 그러니까 산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 폭포. 칠선 계곡, 칠선이라는 게 여러분 7명의 선녀라는 뜻이에요. 참 아름답죠? 칠선 계곡, 그 다음에 섬진각의 맑은 물의 지리산 십경, 십경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 10가지 경치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지리산 십경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 민족의 영산. 제가 처음에 산을 말씀을 드릴 때 그 산이라는 것은 각자 그 국가나 커뮤니티, 공동체나 산이라는 그 산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은 그 공동체나 국가나 민족의 스피리추얼, 그 어떤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국도 만약에 사우스 코리아가 뭔가 가장 중심이 되는 산의 이미지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심볼리틱하게 제시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에선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좀 주저하지 않고 그 스피리추얼한 그 정신적인 그 기류를 지리산으로 표현을 한다, 대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영산으로 지리산을 제시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리산이 그만큼 넓은 영토를 갖고 있고 한국의 여러분 지도를 펼쳐보시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아주 최대 산악지대를 갖고 있다. 이게 한국의 지리산이에요. 여러분 이 지리산 잠깐 좀 감상 좀 해볼까요? 사진 보면서 아주 이 경치를 좀 느끼면 좋아요. 이게 지금 가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네. 자, 그러면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광들을 조금 한번 스케치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발해봉이라고 해요. 자, 봉은 봉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산이 아주 넓은 산맥처럼 그 국가의 대한민국의 사우스 코리아의 하부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리산이 그 위에 보시면 봉우리가 있어, 봉우리. 그래서 매년 이제 봉우리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발해봉이에요. 근데 이게 지리산의 아주 절경으로,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경치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발해봉이라는 곳이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사진이 지금 언제 찍은 사진이냐? 매년 4월이에요. 4월.
그러니까 봄 시기, 스프링, 봄의 시기에 4월 하순이 되면 지리산 발해봉은 그 일대가 철쭉의 진한 분홍빛으로 물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리산 발해봉이 아주 일대가 아주 진한 분홍빛으로 물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철쭉. 여러분이 철쭉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일본에 있나? 여러분 일본에서 오신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베트남에는 철쭉가 없죠? 이런 건. 꽃. 네, 꽃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꽃이 없을 것 같긴 해. 그렇게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꽃이 없는데 철쭉 한번 검색해 볼게요. 철쭉. 철쭉이 지금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진달래과에 속한 거예요. 로도덴드론 스키필레 바칠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학명인데 되게 어렵다. 이게 이 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해외에는 중국에 좀 있네. 그래서 개꽃이라고 해요. 이걸 진달래과에 속한 촉축인데 주황색이고요. 이 꽃, 그리고 이게 꽃의 의미, 꽃말 아시죠, 여러분? 사랑의 즐거움이 있어요. 중국. 그리고 해외에는 중국에 좀 있어요, 철쭉이. 근데 이 철쭉이 아주 연한 어떤 홍빛을 띠고 있고, 되게 예뻐. 그리고 되게 어떤 원산지가 아시아에 어떤 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일본에는 뭔 꽃이 있죠? 벚꽃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베트남을 대표하는 꽃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베트남의 꽃. 아하, 여기 있습니다. 바로 프란지파니. 프란지파니 좋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카시아. 여기 있네. 그리고 중부 베트남의 꽃 중에는 수련이라고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참 꽃이라는 거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아름답게 다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리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철쭉이라는 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달 동안만 펴요, 이게. 이 철쭉이라는 꽃이 4월 하순에 발해봉에서. 그래서 정상 부근에서 팔랑치에 이르는 능선까지 이렇게 쭉 그러니까 발해봉 정상까지 사진 보세요. 저 위 보이시죠? 상단 부분까지 철쭉이 쭉 길에 따라서 피어져 있어요. 그래서 철쭉 군락은 70년대 면양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면양들이 다른 수목의 세수는 다 먹어치워도 이거 양들이요. 독성이 있는 철쭉만은 건드리지 않은 탓에 철쭉이 이렇게 무성해졌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산에 양을 키웠는데 양이 다른 풀은 다 먹는데 이 철쭉이 독성이 있네. 그러니까 포이슨은 이게 탁식 그 성분이 있네. 참 이게 참 묘하죠. 그러니까 철쭉만은 못 건드리는 거야. 철쭉을 못 먹었던 거야. 이 양들이. 그러니까 이 지리산의 발해봉에 철쭉이 이렇게 하단에서부터 상단까지 쭉 스트레이트하게 이어져 내려와서 아름다운 그 감각을 꼭 뽐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발해봉의 모습이에요. 한국의 명산.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리산에 보시면 이끼폭포가 있어요. 자, 이 산의 능선을 타고 물이 흐르죠. 물이 쏟아지죠. 폭포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지리산에 있는 뱀사골 계곡인데 아주 오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폭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산에 있는 지리산의 이끼폭포입니다. 크고 작은 바위들이 층층이 쌓인 바위벽과 그 위를 빽빽하게 덮고 있는 이끼, 그리고 그 위로 쏟아져 내리는 하얀 비단실과 같은 폭포. 비단실과 같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게 수놓아진, 그러니까 물이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가느다란 어떤 실핏줄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그런 실비단 폭포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움직임들이 이제 실핏줄이 지금 등장을 한 건데, 자, 이런 폭포들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자연들과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으니까, 자, 베트남에서 아름다운 폭포가 어디가 있죠? 자, 베트남에서의 폭포를 보면은 프렌 폭포. 프렌 폭포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여러분 오셨으니까 알 거예요. 프렌 폭포. 프렌 폭포. 프렌. 네. 이게 위치가 어디죠? 보니까 날라데서 팔랑과 탑장 방면에 있다고 돼 있네. 프렌 폭포. 베트남에. 베트남에 또 달랏 폭포가 있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달랏 폭포. 자, 그러니까 지리산에 이런 이끼 폭포가 있듯이 베트남에서도 달랏 폭포, 프렌 폭포가 쏟아져 있고, 일본의 폭포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이 자연은 참 비슷비슷해요, 보면. 개곤 폭포.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개곤 노타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일본의 지질 백선에 선정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주젠지 온천이 같이 있는 뭐 이 부분이네요. 일본의 3대 폭포 중에 하나네요. 개곤 폭포. 이건 되게 장관이네. 웅장하게 쏟아지네. 근데 이 지리산의 이끼 폭포는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아주 실비단 줄이 이렇게 스며져 내려오는 듯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파고드는 것처럼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끼폭포. 이게 또 지리산의 또 풍경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답사를 가게 될 때 한번 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피아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연곡천의 상류인 연곡사로부터, 이게 이제 연곡사가 그 지리산에 있는 사찰이에요. 템플. 연곡사로부터 주릉을 향해 40여 리에 걸쳐 이어져 내려오는 계곡이다. 40여 리가 그러니까 그 40리가 지금 한국 그 고유의 트레디셔널 그 길이 단위거든요. 이거를 미터 단위로 한번 제가 환산해 볼까요? 40리가 15km 정도예요. 15km. 야, 15km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15km 정도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계곡이라는 거예요. 이 피아골. 자, 여러분, 이게 한글로 피아골이라고 해요. 피아골. 그러니까 15km 정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어져 내려와 있는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주주주주주주 계속 흐르는 거네. 40리에 걸치다. 15km 정도에 걸쳐서 내려오는 계곡으로, 이거는 10월 중순이 되게 아주 클라이맥스예요. 10월 중순이 되면 자연만이 연출할 수 있는 찬란한 오색빛의 단풍의 향연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한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계절의 구분이 또렷하잖아요. 포시즌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사계절의 구분이 또렷한 이 한국의 가을이 되면은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나뭇잎들이 되게 그 붉게 물들거든요. 그걸 단풍이라고 해요. 단풍. 그러니까 찬란한 오색빛의 단풍의 향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골 단풍은 산도 붉게 만들고 물도 붉게 만들고, 왜냐하면 여러분 산의 나무의 나뭇잎들이 다 붉게 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밖에서 만약에 보게 될 때 헬리콥터나 밖에서 딱 보면은 산 전체가 붉게 물들었을 걸로 보이겠죠? 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산도 붉고 물도 붉고 거기를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붉다 해서 삼홍의 명소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리산까지 조금은 살펴봤어요. 자, 오늘에서는 이거 하나 더 있네. 한국의 명산 중에 지리산이 또 하나 있네요. 자, 천왕봉이 있는데, 자, 지리산은 정상이 1915m. 꽤 높죠? 한라산하고 비슷해요. 이게 마지막 어떤 봉우리인데,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에 오르면
끝없이 펼쳐진 구름 바다가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이제 구름이 되게 유난히 많이 발상돼 있대요. 그래서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란 의미의 천주라는 글씨가 이 봉우리 위에 올라가면 서쪽 암벽에 새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주, 하늘의 기둥이다. 그래서 그 일출이 지리산 10경 중에 제1경으로 꼽히는데 그 구름바다 저 멀리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태양을 보는 것이 3대에 걸쳐 적선을 한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광경이 되게 압도적이다. 거대한 그 태양을 맛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의 명산을 소개할 때 지리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 이 강에서는 이렇게 지리산, 한라산, 그리고 한국의 마운틴스, 산에 대해서 조금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수업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최근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BTS의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BTS의 음악을 한 곡 들으시면서, 예, 이게 요 2강에 메모하고 마무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요.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멈추지 마시고요.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없는 유튜브. 무료 체험하세요.
네, 여러분 음악 한 곡 들으셨고 이제 산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문화 답사에 대한 이야기 할 테니까 많은 기대 가져주세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